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계란입니다. 여기서 개는 닭, 라는 알, 풀어서 이해하면 닭의 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계란을 순 우리말로 하면 닭의 알, 즉 달걀이 됩니다. 란을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산란에 사는 나타, 라는 알, 풀어서 이해하면 알을 낳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산란하다, 산란기, 산란시기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표현은 게륵입니다. 여기서 게는 닭, 륵은 갈비, 풀어서 이해하면 닭의 갈비. 의미가 확장되어 그다지 큰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치킨을 먹을 때면 사람들이 잘 안 먹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부위가 바로 닭의 갈비 부분입니다. 그다지 먹을 건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이 바로 닭의 갈비 부분입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게륵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조가 한중 지역을 놓고 유비와 수개월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식량이 바닥나고 사기도 떨어지는 등 전세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조가 저녁 식사로 닭국을 먹으면서 진퇴를 고민하고 있을 때 장수 하후돈이 들어와 오늘 밤 암호는 무엇으로 할지 물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게륵이라 답하였습니다. 한중 지역을 유비에게 내주기는 아깝지만 이득이 없으니 철수하겠다는 의미로 게륵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륵을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늑골의 늑은 갈비, 골은 뼈, 풀어서 이해하면 갈비 뼈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표현은 개구우후입니다. 여기서 개는 닭, 구는 입, 우는 소, 후는 뒤, 풀어서 이해하면 닭의 부리와 소의 꼬리. 의미가 확장되어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춘추 시대에 독립된 100여 개의 소도시 국가는 전국 시대에 이르러 7개의 강대국만 남게 되었는데 이를 전국 칠웅이라 불렀습니다. 이때 전국 칠웅 중 가장 강성해진 진나라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개구우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제후국들이 진나라에 항복하여 소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모두 연합하여 닭의 머리로서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중국은 진나라에 의하여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진나라 왕은 중국을 통일한 후 전설의 성군들인 삼황오제에서 따온 황제라는
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중국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진시 황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진시 황제란 말 그대로 진나라를 시작하는 황제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진시 황제 뒤를 이을 황제에 순서를 매겨서 2세 황제, 3세 황제, 이렇게 만세 황제까지 미리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유럽으로 치면 프랑스 루이 14세, 영국 헨리 8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진시 황제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시 황제가 죽은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3세 황제를 마지막으로 진나라는 바로 멸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황제가 아닌 제품이나 기술의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순서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계명구도입니다. 여기서 계는 닭, 명은 울다, 구는 개, 도는 도둑. 풀어서 이해하면 닭을 흉내낸 울음소리와 개를 흉내낸 도둑질. 의미가 확장되어 하찮은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시대 각 나라 왕들과 귀족들은 저마다 세력을 키우려고 널리 인재를 모았습니다. 특히 제 나라의 맹상군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 재주가 있으면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후대했으므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식객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닭 울음소리와 개 흉내를 잘 내는 사람도 나중에 쓸모 있을지 모른다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강대국 진나라 소왕이 맹상군을 초청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맹상군은 진나라에 가서 여우의 흰 털로 만든 옷인 호백구를 포함한 많은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신하들은 출중한 맹상군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왕은 맹상군을 연금하였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맹상군은 소왕이 아끼는 후궁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후궁은 호백구를 주면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맹상군은 이미 호백구를 예물로 바쳤으므로 더 이상 줄 수 있는 호백구가 없었습니다. 이때 개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나섰는데, 개 흉내를 내면서 궁중 창고에 숨어 들어가 호백구를 다시 훔쳐 나왔습니다. 호백구를 받은 후궁이 소왕에게 간청한 덕분에 맹상군은 연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맹상군은 서둘러 도망쳐 한밤중에 관문에 이르렀으나 관문은 진나라 법에 따라 아침 첫 닭이 울어야지만 열렸습니다. 한편 맹상군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신하들이 다시 맹상군을 잡을 것을 소왕에게 청하였고, 이내
진나라 군사들이 맹상군 뒤를 쫓았습니다. 맹상군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나서서 꽃기요 하고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자 그 소리를 들은 다른 닭들이 모두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관문은 열렸고 맹상군 일행은 관문을 빠져나가 제 나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명구도란 하찮은 제주도 쓸모가 있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사소한 재주로 상대방을 속인다는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명을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비명의 비는 슬프다, 명은 울다. 풀어서 이해하면 슬피 우는 것 또는 의미가 확장되어 위급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지르는 소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비명 소리, 비명을 지르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구를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토사구팽의 토는 토끼, 사는 죽다, 구는 개, 팽은 삶다. 풀어서 이해하면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힌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춘추시대 오나라는 월나라에 의하여 멸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오나라 왕 부차는 월나라 잭사 문종과 법률을 회유할 목적으로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켜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다음에는 문종과 법률을 제거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회유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오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그 후 법률은 월나라를 빠져나와 제나라에 은거하였습니다. 법률은 문종에게 토사구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신하도록 충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월나라를 떠나기를 주저하다가 월나라 왕 구천에게 반역의 의심을 받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유래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한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로 다시 통일되는 과정에서 초나라와 한나라의 대결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장기는 이 두 나라의 각축전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나라 마지막 3세 황제를 죽여 진나라 이전 봉건제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자신의 재능으로 패권을 잡은 초나라 패왕 항우 그리고 이에 맞서 야심을 품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기용한 한나라 고조 유방 이 둘의 대결에서 결국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하였으며 스스로 한나라 첫 번째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국 통일 과정에서 한나라 명장 한씨는 유방과 떨어져
적은 병력으로 중국 북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씨는 유방보다 더 많은 병력을 거느리게 되었지만 유방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신의 기세는 대단하였고 한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 한씨는 유방에게 반역의 의심을 받아 결국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씨는 토사구팽이라 탄식하며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만약 한신이 공성신퇴하였더라면 토사구팽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여 과한 욕심을 버리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를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의 절은 훔치다, 도는 도둑, 풀어서 이해하면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절도하다, 절도혐의, 절도범죄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한글 어휘가 지속 가능하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